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8일, 12월 들어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첫 멘트를 뭘로 할까요? 그래, 날씨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죠. 날씨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춥죠.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했는데 정말 지금 밖에 봐도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파란 하늘. 오히려 겨울에는 파란 하늘 되면은 훨씬 더 날씨가 추운 거 아세요? 눈이 올 때가 덜 춥고. 근데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이 올 때 덜 추운 이유가 이렇게 눈구름이 살포시 덮어져서 그렇다고. 근데 맞아요, 그것도. 예. 워낙 이렇게 날씨가 파랄 때는 가을 하늘은 파란 게 되게 좋은데 겨울에 이렇게 파랗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연의 다 이치거든요. 근데 제가 8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아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한 4개월, 3, 4개월,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4, 5개월 뒤에는 올 여름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기록적으로. 그죠? 예. 관측사상 최고로 더운 여름으로 막 기록되고 했잖아요. 그렇게 더운데 그렇게 더운 상황에서 한 4개월, 5개월 되면 어마어마하게 추울 겁니다. 언제 이렇게 더웠냐는데 추울 겁니다. 근데 진짜 4개월 딱 지났는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뭐 그때 그렇게 더웠나라는 걸 잊을 정도로 한파주의보가 지금 내릴 정도로 추워지죠. 이거는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맞춘 걸까요?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었죠? 왜요? 그건 자연의 이치고 섭리죠. 오히려 지금 이 12월 이때 막 날씨가 막 20도가 돼. 이러면 이건 난리가 나죠. 이상기류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라는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그 섭리를 따르지 않고 섭리를 보려고 하지 않을 때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는 법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저번 시간에도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똑똑한 사람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겠구나라는 걸 알고 고치는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소를 잃고 나서 아이쿠 이제야 외양간 고쳐야겠구나 하는 사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은 조금 나아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소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치고 가만히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는 사람입니다. 글쎄요.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 제가 왜 저번 주에 그렇게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쳤는지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새벽에 혹시 미국 시장 지금 지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폭락했는데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 과연 오늘 폭락도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저번 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 잃지 말고 외양간 고치자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제 얘기를 얼마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십시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글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단 잃기 전에 외양간, 지금이라도 외양간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희는 항상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죠. 어떤 분이 되셨나 한번 볼까요? 문자에서 0517님 그리고 전화해서 5598님, 1920님 되셨습니다. 이분들 집으로 오늘의 상품권 배달될 거고요. 오늘도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글쎄요. 이 반장 말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난 건지 잃기 전에 고치는 게 난 건지 아니면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난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새벽 미국 시장 폭락했는데 과연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이 그 폭락을 이겨낼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지금부터 전화 기다릴 거니까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전화 02786-1022-1023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요즘 특히나 강의 요청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회 이외에는 절대 외부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스케줄 맞춰서 오셔서 들으실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은평구에 사는 네. 김유미입니다. 은평구에 사신 누구요? 김유미요. 김윤희님. 예, 예, 예. 우리 윤희님 연세가 60대예요. 아이고 근데 목소리는 너무 발랄하세요. 딸인 줄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혹시 윤희님이 엄마 아니죠? 그래요. 우리 윤희님 주식은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한 지는 10년이 좀 넘었어요. 10년이요? 예, 예. 저희 방송은 몇 년 보셨어요? 단장님이 한국경제 계실 때부터. 아, 타방송이 있을 때부터? 예, 예, 예. 그러셨구나. 오래 보셨구나. 그래요. 예, 예. 그럼 이반장 말을 좀 잘 참고하는 편이세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솔직한 거 좋아. 이렇게 솔직한 거 아주 좋아. 그래요.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들어와서는 이반장 말을 좀 잘 참고하겠다는 게 마음속에 콱콱 바뀌세요? 예, 많이 저기에서 주식 비중을 팍 줄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죠. 편한데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죠? 예. 그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이반장 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개인들 상대로도 강의를 하고 가끔 이럴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일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주식 물려있는 분들 아니세요. 오히려 주식을 이렇게 풀로 사서 많이 물려있는 분들 얼굴은요. 되게 온화하세요. 항상 그랬으니까. 뭐 별다른 때하고 똑같아. 그런데 네. 제일 얼굴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현금 많이 들고 있는 분들. 왜? 불안하거든. 이런 적이 맞아요. 없거든. 그냥 네. 빨리 사서 차라리 편하게 물려 계신 게 제일 얼굴이 편하세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현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누가 온다고 현금 뺏어가요? 누가 찾아와서 너 왜 현금 들고 있어? 이러고 가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마음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략 전술이고 시장을 큰 그림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마냥 불안한 거야. 왜? 다른 놈 잘 되면 안 될 것 같거든. 나만 바보 될 것 같거든. 그죠? 근데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현금이라는 거 누가 와서 안 가져가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우리 유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AVCS요. 매수가 얼마? 13,500원에 10%. 예. 액토즈 소프트. 예. 액토즈 소프트요. 예. 13,300원에 10%. 예. 옴니텔. 옴니텔 예, 2,100원에 5%. 2,100원에 5%? 예. 예. 나머지는 현금이고요. 얼마 전에 다 정리하고 요것만 남은 게 있어요. 그러셨구나. 예,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포트를 이렇게 딱 봤는데요. 주식들 주식들의 그 상태하고 종목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요. 현금 많이 갖고 있어도 불안하겠구나. 종목 선택한 걸 보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 종목 선택을 요 정도 하시는 눈이라면 현금 많이 갖고 있어도 불안하실 거예요.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종목 글쎄요. 선택 전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반장 보기에 종목 선택 진짜 잘못하셨어요. 왜 이렇게 종목 포트를 왜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생각 나름대로. 옛날에 잘 나가던 종목이라. 옛날에 좀 잘 나가던 거라서 예, 예. 옛날에 잘 나가던 우리 시쳇말로 우리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소시적에 못 나간 놈 있냐? 이런 말 하죠.
그런 말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렇죠. 예. 소시적에 못 나간 사람 있어요? 없죠? 다들 소시적에 한 가닥이야 두 가닥은 했대. 그죠? 네. 근데 그건 소시적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 야, 옛날에 못 나간 놈 어딨냐? 이러고 말 받아치죠. 이게 왜냐면요. 주식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소시적에 과거에 진짜 잘 나갔는데 라는 종목들을 많이 보세요. 그런데 그건 과거예요.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 성장이라는 걸 같이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주식을 좋게 보는 거지, 과거에 화려했던 건 화려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남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피파 랭킹이 세계 랭킹 50이 바뀌어요, 축구가. 그런데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그때 세계 랭킹이요 20이 아니었어요. 10몇이었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2002년도 얘기였어요. 월드컵 끝나고. 지금 우리나라 피파 랭킹은 50위권 밖에. 그래서 우리나라 감독들 지금 국가대표 되는 세계적인 명장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아직 50위권 밖에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보다 강팀들하고 항상 붙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겸손하게 한 발짝씩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왜 포트를 이 포트는 안 돼요라고 얘기했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과거에 화려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종목 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지금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 세 종목 다 제가 점수를 드리자면 전 빵점을 드릴래요. 네, 빵점 드릴래요. 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포트를 저 아는 사람이 했으면 그냥 웃으면서 야 공부 다시 해. 지금 주식하지 마. 저 이랬을 거예요. 그냥 대놓고. 왜? 지금 이 주식 중에 에이블 CNC, 뭐 엑토즈 소프트, 옴니탈 다 10% 하고 5%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지금 15,000원 정도 사셨는데 현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에이블 CNC가 화장품 회사 중에 꼭 화장품 회사를 사시려면 에이블 CNC를 살 필요가 있나요? 화장품 회사 중에 에이블 CNC가 앞으로 팍팍 치고 나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매일 위에서 봤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사준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요,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치라는 거를 따지는 가치주가 있고, 크게 우리가 성장주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가치주와 성장주는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요, 가치와 성장이 같이 성장하는 주식은 참 거의 찾기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두 개 중에 한 개만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성장을 사실상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장을 선택하면 가치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죠. 가치도 안 돼, 성장도 안 돼, 둘 다 안 되면 뭐예요?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런 주식은 무슨 주식이겠어요? 바보 주식이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반대로. 에이블 CNC가 가치가 대단한 주식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에이블 CNC가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지금 앞으로 큰 모멘텀들이 도사리고 있는 주식입니까? 아니죠. 스스로 답 나왔네요. 그럼 그 주식은 답은 뭐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흔히 제가 표현하는 바보 주식이에요. 바보 주식은 사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죠. 스스로 답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가격이라도 다 정리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낫겠죠. 지금이라도 이 주식은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여러분들 성장 주식이나 이런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가치 주식이나 그나마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바보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보 주식에 대해서 시간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보 주식이 싸. 그건 싼 게 아닙니다.
성장 주식이나 이런 게 싸게 돼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바보 주식은 가격이 내려갔다고 싼 게 아닙니다. 수급적으로 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잠깐.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건 크게 가치와 성장 두 개 중에 한 개를 확실하게 차지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할 때 간혹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가치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야. 그런데 이 주식을 그냥 자기가 보기에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인 투자자 대부분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주식인데 지금 여러분들 포트를 보시면요. 상당히 이런 주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뭐예요? 한번 빠지거나 이러면 답이 없게 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장이냐 가치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닌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게 되죠. 아니면 흔히 이런 말도 하죠. 나 팔고 나니까 올라간다 주식? 왜? 그 회사의 성장이라든지 가치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 종목은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세 종목은 성장과 가치 어떤 거에도 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뭐 수급으로 좀 올라오는 게 안 올라오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장이냐 가치냐를 스스로에 대해서 답을 퀘스천을 던져보십시오. 내 주식이니까 이쁘어 보인다? 아닙니다. 성장이냐 가치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퀘스천을 던져보고 이거는 맞아. 이건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난 그 사람하고 서로 배틀을 붙어도 이거 확실히 성장이라고 난 이해시킬 수 있어. 그러면 그 주식은 가져가십시오. 왜? 깨져도 그렇게 해서 깨지는 건 여러분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성장도 아닌 거 자기도 알아. 가치주 아닌 거 자기도 알아. 그런데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올라오겠지 기다려. 이거는 여러분 백날 가도 어쩌다 한번 그래요. 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감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있으면 그래요. 언제 한 번은 떨어지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은 딴짓하는 게 훨씬 나서 그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감 훨씬 많이 사 먹는 게 낫지. 그 감 하나 떨어지려고 1년 내내 하고 기다려요? 이건 뭐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린 적어도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일단 떠나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윤희님은 이 포트 하나 이 종목들이 어떻습니다라는 상황을 보기보다는 지금 먼저 이 세 개를 다 팔고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그 현금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성장 가치 이런 거를 좀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한 발자국씩 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10년을 했는데도 그걸 못 찾아내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건데요. 투자를 올바르게 공부하시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번 그럼 제가 윤희님한테 반대로 여쭤볼게요. 이건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TV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10년 동안 아니면 몇 년 주식했어요라고 얘기하죠. 과연 얼마나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어느 한 종목에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갖고 그 어려운 2008년도 막 그때도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던 거를 차근차근 모아서 올라갔대. 2, 3년 기다렸다가. 그건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나왔어요. 그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주식에 대해서 뭘 어떻게 제대로 알았나요? 아니면 지금 업황에 대해서 제대로 다 꿰뚫고 계신가요? 10년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뭐예요? 풍어를 읊는다. 그죠? 식당계도 3년이면 뭐한다? 라면을 끓인다. 하다못해 개도 3년이면 큰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3년, 4년, 5년, 6년 했는데 주식이라는 세계에 있었는데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거에서 제대로 주식이라는 거에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아세요? 저는 수익 났다 안 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걔도 3년이면 그 어떤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눈을 뜬다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항상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3년, 4년, 5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공부하시고 얼마나 하셨나요? 항상 이게 바뀌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차곡차곡 모아서 했다. 그게 그 회사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포트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인지해야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인지하셨으니까 이제 되신 거예요. 이제 바뀌신 노력을 조금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님, 저희 방송 오래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저희 방송 꾸준하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투자라는 거에 접근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약장사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다른 방송들. 그러니까 욕먹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바뀌시기 바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처럼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와서 강의가 제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강의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실은 오늘 마포 쪽에 있는 유니세프 빌딩에서 오후 1시부터 한대요. 실은 워낙은 오늘 이 강의를 올해 마지막 강의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지금 목 상태도 그렇고 워낙 안 좋아서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를 한번 올해 마지막 강의로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늘은 마포 유니세프 피스센터 대강당에서 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오시려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라고 있거든요. 광흥창역 6호선. 거기 광흥창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요. 한 200에서 300m 정도 걸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유니세프 빌딩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대강당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오시기 바라고 오후 1시부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다음 주 제가 그래서 긴급 편성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델관에서 다음 주는 2시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마 강의 때 지금 올해 마지막 정리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제가 저번 주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지금 시장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에 지금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번 주 지금 정확히 제가 저번 주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지금 정확히 시장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연말 랠리 얘기하는데 글쎄요, 과연 연말 랠리를 무슨 근거로 얘기하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지금 미국 시장을 제가 지금 차트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다시 그 목요일날 올라간 것 같은 거를 다시 다 내려온 게 지금 보이시죠? 지금 심상치 않은 하락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을 지금 무조건 산타랠리, 연말랠리를 얘기하시는지는 글쎄요. 하여튼 소 읽고 외양간 전 고치지 말라고 얘기 드렸고요. 소 읽기 전에 외양간 고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과연 왜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야 되는 건지는 강의에 오시면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할 겁니다. 그래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어디서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의 성함이? 이름이 수희 아빠. 수희 아버님. 반갑습니다. 수희 아버님. 수희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0대 좀 넘었습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몇 년 됩니다. 몇 년 되셨어요? 3, 그래요. 일단 수희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원래 RPX하고. 원익 IPS 매스가 얼마요?
24,400원에 20%. 예. 현선 바이탈. 예. 예, 3,400원에 이것도 한 약 20%. 네. 현대바이오 네. 9,000원에 이것도 한 25%, 20%. 20%요. 예. 예. 특이한 주식 하나를 갖고 계시네.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를 하나 갖고 계세요. 나머지는 제가 가끔씩 설명을 하는 애인데 이만 잠깐만 하나 계좌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예. 현대바이오 6,270원 9,000원. 지금 일단은 포트 자체에 되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지금 종목 선택을 죄송한데 그나마 원익 IPS는 그나마 제가 조금 그래도 뭐 어떻게 왜 하셨는지 알겠는데 현성바이탈이나 현대바이오 같은 걸 매수했던 뭐 이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의 그거 모습이거든요. 종목도 그렇고 이런 주식 워낙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솔직히 네네네. 말씀드려서 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자 받아가지고 예, 그러셨구나. 예, 문자 받아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요즘 뭐 워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좀 그래요.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요즘 금감원에서 그런 것도 잘 이제 감독하려고 더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되듯이 그런 걸 우리가 후킹 문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 낚는 문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주변에서 심지어 저한테도 들어오는 경우를 봤어요. 내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보이스피싱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야씨 그거 뭐 대출 뭐 어쩌고저쩌고 너나 받으세요 그냥 하고 하듯이 그런 거는 그냥 너나 사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넘겨주셔야지 거기서 무슨 달콤한 멘트라든지 달콤한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보면 저도 솔직히 몇 번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보면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 그냥 제가 이거 방송용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로라도 그냥 얘기할게요. 저 그냥 보면서 저 뭐라고 느낀지 아세요? 딱 그거? 저는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와, 이건 완전 쓰레기 놈들이네. 예. 진짜 전 쓰레기 문자라 그래. 예.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아니야.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런 쓰레기 문자를 의미 있게 보시고 하신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예, 글쎄요. 그분들이 뭐 얼마나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는 전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 뭐 그렇게 실력 좋으신 분들은 뭐 방송에 나오셔서 뭐 어마어마한 뭐 인지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정말 쓰레기 문자 어쩌다 하는 거에 맞는 쓰레기 문자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셔야죠. 이제 보이스피싱 문자에 대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세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정말 별로라고 느껴요. 예. 그나마 원익 IPS는 세 개 중에 그나마 난데요. 예. 현대바이오라든지 현성바이탈은 이거 정말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예. 지금 현성바이탈인데요. 혹시 현성바이탈이라는 회사 자체가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원래는. 예. 잘 모르시고 사셨어요? 그럼 사시고 난 다음에는 조금 공부하셨어요? 예. 예. 뭐 아직 알아봤는데 예. 예, 뭐 크게 나쁜 회사는 아니던데 예. 예, 안 와요. 계속 빠지대요. 이 회사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문자 받고 나서는 계속 빠졌어요. 이 회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회사일 거예요. 현성바이탈.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잘 모르실 텐데 이 회사를 왜 사셨을까라고 내가 바로 들을 때 의문이 들었던 게 이 예. 현성바이탈이라는 회사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단계 회사예요. 예? 다단계. 예. 그러니까 건강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파는 다단계 예, 예. 회사예요. 예. 뭐 좋게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요즘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라고 얘기하죠. 예. 네.
네트워크 판매해가지고 저희가 참 그 영화 중에도 참 재밌게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다단계 예 마스터라고 아주 네, 네트워크 판매해가지고 예 하는 그런 영화도 기억나고 하는데 다단계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다단계라는 건 상법상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단계 판매라는 건 상법상에서도 허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존재라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불법인 거지 다단계는 네트워크 방식 판매라 그래서 그 뭐 상법상으로도 허용을 해준 우리나라의 분명한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가요? 아닌가요? 우리나라? 안 좋은 안 거죠. 좋죠. 그래요. 예. 다단계가 뭐 몇 명 끌고 오면 뭐 어떻게 해서 뭐 그 분배금을 주고 그다음 뭐 등급이 올라가서 자기는 장사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뭐 누군가 얘기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몇 단계까지만 내려가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다단계 회원이 돼야 된대요. 몇 단계까지만 내려가면 그 방식대로 해야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허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실은. 그런데 순간에 어떤 뭐 그 수익을 이렇게 하면 수익을 빨리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이용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전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그쪽에서 얘기할 건 없으니까. 저는 하여튼 뭐 다단계를 그런 식으로 별로 그다지 안 좋게 봐요. 그런데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그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한번 우리가 실적을 들어가서 보죠. 실적을 보면요. 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회사 계속 적자예요. 매출도 뭐 특별히 느는 것도 없어요. 한 분기 매출 한 분기 매출 작년에는 그래도 분기마다 한 60억 매출은 했거든요. 60억, 70억. 근데 올해는 지금 분기에 매출이 10억 정도 되나 평균? 그리고 적자는 요번에 1, 4분기 이거는 뭐 이건 거래소에 우리가 이런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29억 영업 적자. 2, 4분기에 17억 매출했는데요. 영업 적자가 53억. 3, 4분기에 매출이 6억인데요. 영업 적자가 188억. 어때요? 참. 그러니까 저는 떠나서 한 분기 매출이 6억, 7억, 뭐 2분기가 그나마 많이 했는데 17억. 그런데 영업 적자가 30억, 50억, 188억. 지금 딱 들어봐도 이 회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전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실적을 내고도 이 회사가 버티고 있다는 게 와, 이 회사 대단한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버티는 게 대단한 회사가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 글쎄요. 저는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는 이런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주 이상한 회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뭐 후킹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뭐 이걸 뭐 수급을 짜서 뭐 작전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이 작전해서 올리면요 할 말 없죠. 그런데 이 회사의 본질의 가치를 보고 이거를 누가 봐더라도 이 회사를 좋게 해석한다는 건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모든 거 매출 현황을 다 보더라도 현성 바이탈이라는 회사를 좋게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그냥 팔아서 빨리 현금화해서 그냥 딴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올라오는 거 기다리느니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현대바이오도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9,000원이에요. 예. 예, 딱 이 가격이에요. 딱 이 가격. 제가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주식은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이 나도 넣어드세요. 그러고 드시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 뭐 들어가서 몇 프로 더 먹었네. 그러다가 여러분들 깨지면 답 없어요. 그게 거의 99%예요. 예. 답 없을 확률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펀더멘탈도 안 되는 회사가 갑자기 단계 급등했을 때는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 진짜 여러분들 1, 2%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98, 9%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건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회사 펀더멘탈 자체도 안 논할게요. 이런 건 논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기준으로 이런 회사는 그냥 전 안 논합니다. 예, 예. 논할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나마 원익 IPS는 그나마
예, 이거 원예 IPS. 예, 원희와 IPS 24,000원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 개 중에 그나마 주식다운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원예 IPS는 제 수익을 좀 보고 또 딱 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원희와 예. IPS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그렇게 미래가 밝다라고까지는 전 지금 뭐 당분간 아주 뭐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거는 갖고 계시면 그래도 매수권에서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 그럼 현대 바이오는 저 이반장님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손절해 버릴까요? 저는 그냥 그런 주식 버려요.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주식들을 뭐 현대 바이오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런 주식들을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는 쓰레기라고 분류해요. 예. 그냥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레기로 분류하는 애들은 그냥 버립니다. 가지고 안 지금도 따지고. 그런 문자가 많이 와요. 예? 지금도 그런 문자들이 많이 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이스피싱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나서 그러면 결국 그거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자들 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받아요, 가끔. 이게 무작위로 보내는 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보지 마세요. 그 수밖에 예. 없죠. 뭐 그걸 뭐 어떻게 뭐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이반장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 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마포의 유니세프 빌딩이라고 광흥창역 6호선 2번 출구에서 한 200-300m 걸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차를 갖고 오시면 아마 곤란할 겁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셔야 될 것 같고 오늘 1시부터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 되게 춥잖아요. 그죠? 근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날씨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고 계실 때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날씨 제가 되게 추웠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젊었을 때죠. 예, 그때 정말 출근하기 싫다 그랬더니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 용광로가 날씨 춥다고 멈추는 거 봤니? 그래요. 용광로 오히려 그럴 때 항상 똑같은 열기를 내면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지. 마찬가지로 날씨 춥다고 날씨 추우니까 힘들어서 안 돼. 하면 출근 하니까 탐방 제가 그때 탐방 다니고 막 할 텐데 날씨 추우니까 탐방 다음에 가려고 미루고 하고. 그러면서 무슨 네가 실력이 늘길 바라니라고 선배가 저한테 따끔하게 충고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그때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그죠? 용광로 춥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그래야지 용광로가 지금 큰일 나죠. 마찬가지예요. 날씨 춥다고 해서 탐방 안 다니고 뭐하고 안 해요? 그러면 실력 늘 일은 절대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지금 시장 상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미국 시장 또 폭락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무조건 연말 랠리, 산타 랠리 때문에 다 받아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방송에서 너무 다들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 근거가 지금 전 뭔지 너무 궁금해요. 11월 달 장이 조금 반등했다는 것 때문에 글쎄요. 그거 가지고는 너무 미약한 것 같고요. 글쎄요. 제 생각이 뭔지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 1시부터입니다. 시간 잘 지켜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요, 부천에 사는 안나예요, 이안나. 어디요? 어디? 부천이요. 부천. 네네. 예, 부천에 사신 이안나님 연세가 60대 중반쯤 돼요. 주식 경력은요? 4, 5년 되죠. 그래요? 일단 안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다인시스를 30%에서 팔아서 15% 남기고요. 매수가 얼마요?
16,950원이요. 만 얼마요? 16,950원. 예. 그리고 썸메이지. 네. 썸메이지 1,490원에 10%. 예. 그리고 현금이에요. 그래요. 다원시스를 갖고 계시네? 네. 다원시스라는 회사를 개인들이 참 알기 힘든 회사인데. 저는 조금 앞으로 전망을 괜찮게 보고 다원시스라는 회사를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앞으로 그냥 철도 관련주에서도 괜찮고 또 뭐라 그럴까 암 치료 그 기기 그 회사에 앞으로 그 성장 그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장기 보고 했다가 자신이 안 서서 혼자 반대로 공부하다가 혼자 하시다가 이렇게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혼자 공부도 하고 방송 저것도 보고 그랬죠. 아, 그래요? 제가 왜 다원시스를 어떻게 아셨지 했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혹시 제가 다원시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신 적은 없죠? 네, 안나님. 네, 없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다원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자세하게. 아마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아마 했던 거를 기억날 거예요. 일단은 전화 만약에 오늘 제 방송 저번에 못 보셨는데 주셨다 그러면 잘 주신 건 맞아요. 다원시스라는 회사를 아마 설명들을 잘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 분야가 생각보다 어려운 회사예요. 근데 지금 전동차 얘기했잖아요. 이 회사 맞아요. 이 회사 전동차 만들어요. 그죠? 근데 이 회사야 아까 방사선 암 치료기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것만 있을까요? 또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솔직히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회사인가 왜냐면 이 회사는 매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전동차 매출이에요, 실은. 거의 이 회사 매출의 50-60% 이상이 전동차에서 나와요. 그럼 이 회사는 분명히 그럼 전동차 관련으로 봐야 되냐? 근데 잘 보시면은 전동차 관련이면 이 회사가 올해 남북경협수의 테마를 탔어야 되는데 주가 보면 남북경협에 뭐 그렇게 전동차 테마를 작년 봄에 올 봄에 탈 때 뭐 그렇게 탔나요? 어때요? 못 탔어요. 왜 그러죠? 이 회사 전동차예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전동차에서 나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주식은 항상 이 Y가 풀려야지 여러분들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전동차야. 그러면 전동차는 분명히 남북 테마의 대표적인 회사고 남북 테마에 이번에도 막 흐름을 좀 타야 돼. 이번에 철도 저번 주에 출발했잖아요. 그죠? 북한은 그거 할 때. 그죠? 그런데 뭐 그렇게 특별히 주가 흐름에 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전동차 관련 매출이 이 회사한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그거 말고 딴 게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회사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생각은 어려우세요? 했는데 너무 지루해요. 예? 생각은 했는데 너무 네. 자신이 없더라고. 너무 지루하니까. 왠지 아세요? 왜 자신이 없는지 아세요? 이 회사를 모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회사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도 그게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나 연세가 있으시니까 안나님 김장 담그시죠? 네. 혹시 아드님이 있어요? 따님이 있어요? 아들, 딸 다 있어요. 그럼 며느리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그럼 따님은 시집 가셨나요? 네네. 그러면 따님이 결혼 몇 년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나님은 김장하는데 물론 힘은 들겠지만 김장에 대해 할 때 막 그렇게 공포까지 느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젊은 그 며느리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어디서 제가 봤던 것만데 김장 때만 되면 막 공포를 느낀대요. 왠지 아세요? 잘 모르니까. 알면은 그게 안나님은 알기 때문에 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은 이 정도 힘들고 그게 이미 다 머릿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김장하는 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공포스러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간며느리들은 하긴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요, 막 소화불량이 걸리고 난리가 난대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다원실세에 대해서 지금 불안한 거 왜 그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들이 다원실세 아주 기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원실세 철도 매출이라면 저는 그거부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매출은 이 전차 만드는 이쪽이 절반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은 남북 테마나 그게 철도 테마를 탔을 때 주가가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특별히. 그러면 이게 왜 그러지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철도 만드는 회사가 무슨 뭐 100회사 돼요? 아니에요. 현대 로템하고 얘네하고 거의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은. 그러면은 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다른 것이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제 지금 말로 논리적으로 풀고 있는데 모순이 있나요? 모순이 있다고 느끼세요? 지금 제가 풀었던 말들에 논리적으로?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요. 이거를 푸실 수가 있어야지 그 주식을 아는 거고요. 그래야지 이 주식을 가져갈지 말아야 될지 알고 기다릴지 말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회사는 전력 전자 제어 쪽을 하는 회사예요, 원하는. 전력 전자 제어라는 건데 혹시 이게 뭔지는 아세요? 전력 전자 몰라요. 제어하는 게? 모르시죠? 네. 이거 하나하나를 공부하셨어야지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식이 나중엔 쉬워지는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실은. 이 회사는 전략전자 제어를 하는 회사예요. 전략전자 제어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냥 하다못해 우리 이런 전기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전기들 뭐 특수한 아주 그런 데서 쓰려면 이 전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전기 그대로 써요? 전압이? 아니죠. 아니요. 거기에 특수하게 맞춰서 써야 된다고요. 전압이라든지 이런 전파들을. 그거를 맞춰주는 게 근데 그거를 이런 전선이 갑자기 하다못해 이런 전선이 그렇게 해줘요? 아니죠. 어떤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거예요. 전력 반도체가. 그것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전략 전자 제어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얘네가 갖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전략 전자 제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데서는 전략 전자 제어 안 필요해요. 그런데 아주 고성능 어려운 제품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한테는 전략 전자 제어가 꼭 필요합니다. 일정한 전략을 계속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고성능으로 가고 이러면 꼭 필요한 산업이 돼요. 전략 전자 제어라는 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그쪽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산업이 점점 고도화가 돼요, 안 돼요? 더.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력 전자제어 쪽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겠어요? 계속 없는 거겠어요? 있습니다. 하나 아셨죠? 네. 그러면 얘네가 더 중요한 게 아까 방사선 7호기 얘기했는데요. 네. 방사선 7호기도 맞아요. 근데 얘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혹시라도 얘네 공부하시면서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습하세요. 플라즈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못 이 회사 하면서 플라즈마를 못 들었으면 이 회사 아예 모르는 거야. 겉만 알았어요. 속은 깊숙이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꼭 배우세요. 플라즈마라는 네. 단어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 회사 하면서? 예. 이 회사가 플라즈마를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게 플라즈마라는 게 뭐냐면요. 태양의 온도가 대략 몇 도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 갑자기 웬 태양이야. 그죠? 태양의 온도가 몇 도냐면 태양의 온도가 대략 한 3억 도라고 이야기해요. 와. 근데 이 3억 도의 열은 우리 학교 때 배웠죠. 열 이코르 뭐예요? 더 먼저 얘기할게요. 빛은 열이다. 열은 곧 빛이다. 에너지다. 학교 때 안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빛은 열이고 열은 곧 에너지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3억 도라는 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태양 옆에 가거나 이러면 어때요? 다 녹아버린다 그러죠. 네. 그러면 이
플라즈마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할게요. 이 뜨거운 열을 담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용기?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애가 얘네밖에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약 70초까지는 담아요. 근데 이게 정말 에너지로 더 많이 쓰이고 하려면 얘네가 목표하는 건 300초입니다. 300초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건 앞으로 한 시간이 한 10년 이상 걸려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근데 이 플라즈마라는 거는 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하는 나라가 그걸 계속 하는 데가 있어요. 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연구한 나라가? 몰라요. 우리나라예요. 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K스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K스타. 네. 이게 바로 그거 하는 곳이에요. 지금 걔. 근데 여기 말고 프랑스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 플라즈마의 전원 장치를 우리나라 K스타하고 이 프랑스 이쪽에 두 군데에다가 다 저걸 하고 있어요.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직 플라즈마는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리고 핵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사선 치료기. 얘네들과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핵 방사선 치료기가 뭐냐면 그 표적 세포에 대해서만 방사선을 딱 때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혹시 우리나라에 지금 이 기계가 현재 몇 대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몇 대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이 기계가. 이거에 필요한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계가 우리나라 몇 대? 서울대병원도 있고 연대 세브란스 있고 하니까 몇 군데 아산병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몇 대 되겠죠. 그죠? 아니에요? 혹시 이런 몰라요. 암 치료기가 대략 한 몇 대쯤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략 찍어보세요. 뭐 전혀 못 찍겠어요? 예. 우리나라에 빵대 있습니다.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5대인가 6대밖에 없어요. 일본에 3대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건 아직 현실적으로 쓰이려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어마어마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앞으로 물론 얘네가 그거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 대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간 분명히 되긴 될 분야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된다 그랬나요? 시간이 다 많이 걸린다 그랬나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주가가 안 가는 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모르시고 아 이거 안 가니까 불안해요. 아니요, 중장기 생각하고 했는데요. 예?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했는데요. 근데 중장기 투자를 알고 하셔야지 모르고 하는 게 중장기 투자야. 그건 중장기 투기지? 근데 저기 다윈시스가 철도 관련주라는 것도 아는데 너무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장도 이렇게 안 좋다 하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게 그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퀘스천을 던진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철도 관련으로 분명히 주가가 움직였어야 돼요. 안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분명히 철도 관련보다 다른 거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소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주식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야지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제가 논리적으로 무슨 이나 철도 관련이면 남북 테마 요번에 그거보다 더 강력한 철도 관련 그 이슈가 있나요? 없잖아. 그럼 이 회사의 매출의 50에서 60% 이상이 거기서 나와. 그럼 이 회사는 분명히 그거에 의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못 움직였어. 그럼 그걸 설명해내라는 거야, 내가. 제가 논리적으로 이게 틀렸어요. 맞잖아요. 철도 관련이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죠. 이걸 뭘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도 관련들로 알고 있는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이지? 이상하네. 글쩍. 당연하죠. 철도가 아니라 다른 거에 의해서 이 회사는 더 핵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인데.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선택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저는 15%만 남긴 이유가요. 네. 장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아무것도
빠져서 바닥을 다진다면 거기서 물량을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선 씨가 많이 걸린다니까. 많이 걸릴 수 있다니까. 지금 제가 하는 분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간이 다 많이 걸리는 분야니까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그 안나님 스타일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저는 그 예. 생각을 했어요. 이 예. 3년을 한번 보고 가져가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뭐 크게 문제 일으킬 건 없을 거예요. 예. 뭐 그거는 근데 뭐 원하시는 주가 흐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서메이지도 마찬가지고 10%밖에 안 되는데 1,490원인데요. 이런 주식은 왜 사셨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요? 예, 이 회사. 한번 그 예.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샀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요거 사서 흐름을 보면서 나 이 주식 배우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 그 근데- 생각하고 샀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럼 제가 굳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안 할게요.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이거는 그냥 이 회사는 뭐 별로 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원시스 설명하냐고 다음 전화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건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그칠게요. 어차피 공부하시려고 한 거니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날씨 추위가 감기 감사합니다.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관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어나게 주시면 처리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방송 중에도 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종목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몰라죠.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뭐 제가 좋게 얘기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쁘게 얘기한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투자라는 거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지. 전 솔직히 주식 제가 뭐 잘하면 전 뭐 우리나라 최고 재벌 됐죠. 아니에요. 저 못해요. 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 말 뭐 이 반장이 말하면 분명히 간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보고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하는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모멘텀을 맞아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은 헌법이 아니에요. 저 되게 많이 틀리고 저 엄청 못해요. 그러니까 저 믿지 마세요. 제가 그리고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한 거 올라갔다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랬습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 활동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모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제가 말해서 좋게 말한 게 빠진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고 깨져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자기 거를 하셔야지 누구 때문이라는 건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모르고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모르고 돈 버는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느끼시기 바라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관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니, 울산에 사는 유진이 아빠입니다. 유진이 아버님, 연세가 3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한 5년 정도 돼요. 그래요? 일단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중앙백신 30% 25,000원이요. 예, 예, 그리고 KMW 23,000원 10%. 예, 예,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중앙백신을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중앙 백신이요? 예, 이게 중국 시장 이제 진출 기대감이나 그리고 이제 신공장 건설로 인해 완공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좀 이어지고 할 것 같아서 성장이 좀 장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하게 됐는데. 와, 근데 중앙 백신을 25,000원에 산다는 건 그건 너무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나 보다. 난 주 25,000원에 나 도저히 매수 못할 것 같은데 요번에 올라갈 때. 그 중앙 백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되게 꽂히셨구나.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 내려왔어요. 그죠? 예. 그래요. 뭐 옛날보다 훨씬 좋은 주가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 이제 한 번씩 중앙 백신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회사를 한번 좀 따져보면 되겠죠.
일단 예. 중앙백신이라는 회사 자체를 좀 아세요? 자세히? 그렇게 뭐 자세히만큼은 안다고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금 제가 뭐 나름대로 공부 조금 하고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네, 나름대로 공부해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일단 그 동물 백신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축적된 그런 뭐 기술력 같은 게 아무래도 중국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에 이제 그 좋은 사람들 그 속어 시장 말씀하신 중국 시장도 이제 그 먹거리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고 좋아지고 하면 아무래도 중앙 백신 같이 필요한 그런 기술력 이런 것도 중국 시장에 뭐 좀 진출 기대감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저희 관심 저희 방송 많이 보셨죠? 오래 보셨죠? 조금 오래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딱 말하는 예. 게, 나 근데 이런 모습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 맡은 틀리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아주 좋아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같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얘기를 한 번씩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쭉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한테 스스로 더 깨우치게 해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고 그래야 더 발전을 하거든요. 중앙백신이라는 회사 맞아요. 동물 백신에서 우리나라 1위 업체입니다. 특히 동물 백신에서 얘네가 무슨 백신에 더 제일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지 아시죠? 양돈 백신. 예, 양돈 백신 하니까 되게 어렵다. 그죠? 돼지 백신. 꿀꿀이 백신이에요. 예, 그래요. 그 다음이 닭 백신이고, 하여튼 근데 이 얘네 매출의 절반 이상이 꿀꿀이 백신, 돼지 백신한테 나와요. 그러면 하나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얘네가 점유율 1위거든요. 그럼 얘네는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지금 잘하겠네요. 그죠? 예. 맞나요? 1위 업체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백신 업계는요, 우리나라 이 동물 백신 쪽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참 저도 그건 왠지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앞으로 그쪽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백신 시장의 거의 70~80%는 외국 백신을 씁니다. 우리나라 내 백신은 한 20~30%밖에 안 써요. 아셨어요? 이 부분?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참 우리나라 지금 이게 백신 회사들의 역사도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백신의 거의 70~80%는 외국 백신을 씁니다. 사육 이 양돈 백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빨리 점유율을 더 차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해외 쪽에서 눈을 돌렸는데 중국 이야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얘네는 중국 쪽이 터져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 주가를 잘 보시면 2013년도에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 주가가 쫙 하고 내려왔어요. 2016년에 쭉 올라가다가 3월, 4월 때 올라가다가 하면 쫙 올라갔어요. 이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억나시죠? 중국 진출 관련 뉴스가 나와서 올라왔어요. 그때 비슷한 게 터졌죠. 사드가 터지면서 중국 쪽 냉랭해지면서 얘도 같이 확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했는데 문제는 결국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중국은 돼지를 이제 더 많이 먹을까요? 소를 많이 먹을까요? 돼지를 더 많이 먹지 않나요? 예, 중국은 생각보다 소 거의 안 먹어요. 돼지 훨씬 많이 먹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얘네가 항상 문이 열릴 것 같으면서 안 열리고 열릴 것 같으면서 안 열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옛날에 중국의 양돈 백신 중에서 물 백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물 백신?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백신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효과 있는 거 물을 어마어마하게 섞어서 거의 백신 성분이 없고 거의 물 성분만 들어가 있었어. 중국이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물 백신 사건. 근데 이렇게 중국이 이 백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 중국은요. 이렇게 그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중국 민주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사회적인 성격이 계속 짙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백신 같은 거 이런 거 주사 주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배급으로 줘요. 쉽게 말하면 당국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물 백신을 그냥 놔야 되는 거야.
그럼 막 폐쇄하고 난리가 났던 거야. 그래서 항상 그 북한에서도 우리가 암시장 같이 해가지고 무슨 뭐 장마당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장마당이라고 하죠. 얘네도 쉽게 말하면 중국도 전에부터 암시장 비슷한 시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백신을 이 양도 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다 밀수된 거거든. 그걸 그냥 썼어요. 비싼 돈 주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중국 당국 이런 애들이 이제 백신을 제대로 좀 좋은 거를 수입해서 써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올랐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네. 그런데 그때 안 됐죠? 그러면서 사드. 요번에도 지금 중국 백신 수출 얘기 어떻게 돼? 뭐 지금 기사 났어요? 기사 나왔나요? 아니죠. 네, 최근에 오른 이후로 기사 없습니다. 예, 오른 이유가 그건데 그래서 진짜 기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성이 없는 애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가능성이 진짜로 곧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뭐 이제 사드 그런 거 다 끝나서 이렇게 좀 열릴 것 같고 그런데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 같다 싶으면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예. 예. 어떻게 궁금증 풀리셨어요? 예.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려고 그러죠. 그럼 중앙 백신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언제 풀립니까? 그거 혹시 물어보시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저 중국 거 한마디도 못합니다. 중국 사람들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풀릴지는 그게 상황을 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 가능성은 있는 회사는 맞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국에서 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특별히 아마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MW 같은 경우에도 22,000원인데, KMW 제가 혹시 저번 몇 주 전에 그 자세하게 좀 공부시키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 보고 관심 예. 가지고. 그거 보셨으면 뭐 특별히, 그거 보셨으면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것만 잘 혹시라도 못 보셨으면 시간상 제가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시 보기로 해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KMW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22,000원 정도 지금 되는 건데 저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에 그 난리 났었죠, 아주. 그죠? 예, 여기 마포하고 여기 일대 난리 났었는데 그런데 잠깐 흔들리는 것 같더니 그래도 뭐 다시 어떻게 자리 잡으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K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조정을 어느 정도 꽤 받아놨어요. 올해 들어와서 실은. 여기 보시면 조정을 받아놨거든요. 올해 내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물량을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요. 물론 정리하고 나서 위로든 아래로든 나중에는 이제 이 조정이 끝나면 움직이겠죠. 근데 어느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겠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담해야 될 것 같네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KMW는 혹시라도 미진하시면 그때 부분 다시 한번 돌려보기로 보세요. 아시겠죠? KMW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떤 거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RFHIC랑 KMW 고민하다가 KMW를 조금 매수하긴 했는데 5G 쪽에 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추가로 조금 더 향후에 제가 보고 매수를 좀 할까 싶은데 두 종목 중에 혹시 반장님 어떤 종목이 더 저는 그런 건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예. 왜냐하면 투자에 직접적으로 제가 혹시라도 무슨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뭐 주가 뭐 조작하는 그런 게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은 전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예. 저희 상담 프로기 때문에요. 그건 좀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그런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명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설명하냐고 좀 상담이 좀 길어졌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상담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나왔을 때 그걸 통해서 공부를 또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번 주에는 그런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준다고 했는데 과연 또 하여튼 모든 거 권투에서도 그래요. 원펀치에는 웬만해서 안 쓰러져요. 원, 투, 연타가 터졌을 때 다운을 되거나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바로 또 거의 연타에 가깝게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안 읽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제일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서울 마포에 있는 유니세프 빌딩에서 하는데요.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구입니다. 거기서 한 200-300m 걸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시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차를 갖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어려웠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추울 때 제가 용광로에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십시오. 저도 오늘 활활 태우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분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저런 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도 더 열강을 하게 되겠으니까요. 그럼 또 혹시 압니까? 저의 생각이 더 뭔가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지.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무학입니다. 033920. 예, 무학. 뭐 무학은 특별히 오를 일이 없죠. 예, 뭐 이제는 뭐 연말이라 그래서 무슨 뭐 송년회 한다고 뭐 소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그냥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11,800원인데 그냥 싸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사신 것 같거든요. 보니까 7789님 이거 10%밖에 아닌 거 보면 웬만하면 파십시오. 예, 이건 아닙니다. 다음 쪽. 예, 두산중공업입니다. 034020. 예, 두산중공업 15,000원 20%예요. 15,000원 20%인데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특별히 올라올 만한 뭐 흐름이 아니잖아요. 흐름 자체가. 지금 뭐 이런 회사가 갑자기 뭐 그거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갖고 계시면 뭐 수익 조금은 날 수는 있겠죠. 나중에 시간 걸려서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시간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은근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오시는 게 뭐 이게 특별히 나오셔서 다른 게 할 게 없다. 그러면은 뭐 홀딩 하고 계시나 나중에 뭐 수익 조금 챙기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건 시간이 은근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나오고 싶어요. 다음 쪽. 에이프로젠 제약. 예, 아이고 요즘 에이프로젠 안 그래도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3,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이프로젠 뭐 이 관련 주가들 지금 워낙 안 좋잖아요. 다 그죠? 빠진 상태에서 다 이거 비슷한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원 정도 매수가면은 그냥 갖고 계시면 수익이 좀 날 것 같은데요. 30%씩이면 이거 뭐 뭔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게 이쪽에 전에 그 얘기했던 것들 오를 거 많이 기대하시고 하시는데 그건 진짜 전 모르겠어요. 이 회사. 예, 그 내용들까지 뭐 전 그래서 별로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예. 뭐 저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저라면 그냥 전 매수 수익 조금만 나오면 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런 것 글쎄요. 성적만 보고 하기에는 이거 좀 전 너무 무섭다. 예. 다음 쪽 주세요. 예, 하이스틸입니다. 예, 071090. 예, 하이스틸인데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종목의 모습이죠. 예. 별 볼 일 없어서 워낙 회사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갑자기 그런 어떤 테마 타가지고 확 올라온 회사들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거 답 없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3만 원 매수가인데요. 이런 거 답 없습니다. 수익 그냥 나오면 나오십시오. 더군다나 30%나 이걸 왜 사십니까? 예, 사지 마십시오. 다음 종목. 카프로입니다. 예, 이거 오랜만이네요. 우리 카프로 락탐. 예,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런 회사들이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그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이게 진짜 이해 안 되는데도 올라갈 때는
이게 참 거시기 하거든요. 안 좋게 말하면 이게 아우 여러분들한테 진짜 욕먹고 저 카프로 때문에 한 그때 있어요. 욕먹은 적이. 그래서 실은 전 카프로가 그렇게 뭐 카프로락타면 그게 그렇게 뭐 저는 엄청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올라는 오니까 어쨌거나 근데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저는 생각 굳이 안 바뀌어요. 이 회사 뭐 그렇게 카프로에서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쭉쭉 더 치고 나갈 만한 매력은 없어요. 엄청 많이 빠지면 그때 사면 뭐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회사지만 들고 가면 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인데 이거는 글쎄요 뭐 한 20% 정도니까 가져가시더라도 더 밀려서 그래도 나중에 수익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꼭 웬만하면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꼭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반대는 안 할게요. 다음 종목. 예, 3강 MMT입니다. 100090. 예, 3강 MMT인데요. 5,660원이에요.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시세가 나는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렇게 뭐 시세가 크게 날 만한 그런 스타일들은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가져가시면은 뭐 한 번 정도는 뭐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한 번 정도 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튀어나오셔야 된다는 생각하시고요. 뭐 그렇게 밑으로 확 빠져가지고 손절할 만큼 아주 위험할 뭐 그만한 회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신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다음 종목. 대원화성입니다. 024890. 예, 대원화성. 3,100원 15%인데요. 지금 매수가에서 지금 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반토막 거의 났어요. 근데 문제는 반토막 나도 올라갈 회사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특별히 없는 회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물론 제 사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기다리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3,100원인데 그냥 전 웬만하면 그냥 여기서라도 털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조금 더 올라오고 말고 이거에 의미 둔다는 거 전 이런 거 아닌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닌 회사는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그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아우딘 피처스. 예, 이 회사 잘 안 나오는 회사인데 예, 여러분들 아우디 퓨처스 아닙니다. 아우딘입니다. 이거 전에 어떤 분이 아우디 퓨처스 아닌데 예, 21,000원인데요. 일단 이거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시면 되죠. 신규 상장 패턴으로 어떤 패턴인가요? 예,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다가 일단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한 여기 한 3,4,000원 여기서 지금 하고 있죠. 얘 여기에서 다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4,000원, 5,000원 여기인데 얘 지금 여기서 딱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얘 여기서 못 돌려서 이거 만약에 여기 밑으로 요거 깨고 내려가면 얘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됩니다. 안 좋은 패턴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이번에 반등하면 그냥 나오세요. 일단은 이 패턴 계속 가지고 위험합니다. 다음 종목. 예, DHP 코리아입니다. 예, 1030. DHP 코리아. 일단은 매수가는 9,860원인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이번에 예, 물론 10월 달에 하락은 비이성적인 하락이지만 이거는 조금 달라요. 왜? 얘는 워낙에 잠자던 애가 좀 많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는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 9,86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11,000원 부근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얘는 이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래 가지고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진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예, 병원을 다녀왔는데도 이게 잘 안 떨어지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날씨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